색수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색수트는 기성 수트, 그러니까 사용자의 신체를 고려해서 사이즈를 체크하고 핏하게 입는 수트랑은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색이라고 하는 게 SACK, 자루라는 뜻의 이제 영어 단어죠. 영어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다 알지. 포대자루. 그래서 포대자루 모양의 수트라고 해서 색수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계기가 1900년대 초반에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처음 이 자켓을 제시를 해요. 그 전에도 색수트라고 하는 형태는 있었지만 이거를 실제로 판매하고 색수트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한 거는 브룩스 브라더스가 시초라고 해요. 기성 수트라고 하지 않고 뭐 기존 수트랑 가장 큰 차이점은 다트가 없다는 거. 다트라고 하는 게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다트는 옷의 디테일, 패턴적인 디테일인데, 예를 들면 옷이 이렇게 평평한 원단이 있으면 그 일부를 접어서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난 색종이를 접으면 이렇게 원뿔 모양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몸의 곡선에 맞추어서 실루엣을 변형하는 게 다트의 기능인데 그 이런 색 자켓은 허리 다트가 없어서 실루엣이 박스형 실루엣이에요. 배가 나온 사람이든 허리가 잘록한 사람이든 본인의 체형과 상관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자켓에 기성품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색 자켓이 다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체형을 다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진 레디메이드 제품인 거죠. 그것도 있고 그럼으로써 공장에서 양산화하기가 용이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색수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다트 없음, 그러니까 통짜라고 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우리는 오늘 다 금장 버튼이 달린 금장 블레이저를 입고 왔잖아. 금장 블레이저 중에서도 색수트인 게 있고 또 아닌 게 있더라고.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색수트를 구입했을 때는 그냥 금장 블레이저면 다 색수트라고 하는구나, 다 똑같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색수트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내가 사고 내가 입고 다니고 또 이거를 저희 스타일링에 활용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색수트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가 아까 말한 다트 없음, 그리고 이 3롤 2라고 하는 디테일이에요. 3롤 2가 뭐냐면 이렇게 버튼이 3개가 달려 있는데 이 버튼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버튼 3 버튼을 이제 롤로 처리했고 이렇게 굴러가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채울 수 있는 그 버튼인 거를 3롤 2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포대자루 형태에다가 이것까지 적용돼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완벽한 색수트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금장 블레이저가 그런 아이비 스타일을 대변하는 어떤 아이템이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든 금장 블레이저가 다 그 아이비 스타일인 건 아니지, 우리 기준에서는. 먼저 그럼 방금 말했던 그 아이비리그 스타일을 짚기 전에 시대를 짚어보면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가 아이비리그 스타일이 좀 붐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1950년대가 아이비리그 스타일의 제일 전성기. 그쵸. 그때가 전쟁이 끝난 후라서 그런 밀리터리 룩들이랑 그 뭐 군인이 입던 옷들이 일상복이랑 같이 합쳐지면서 이런 금장 블레이저랑 뭐 이런 퍼티그 바지 아니면 뭐 치노 바지 같은 거랑도 같이 많이 입혀졌죠. 그 당시에 아이비리그를 보면 사실 아이비 자체가 미국 동부의 명문대 학생들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뭐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등등등. 그래서 굉장히 상류층 자제들의 복식인데 보수적으로 좀 수트에 버튼다운 셔츠 그리고 정복 바지 대신 팬츠, 치노 팬츠를 입고 있지만 그 스타일링 방식이 그 안에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꽤 자유롭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치노 팬츠를 크롭해서 뭐 여름에 반바지로 입는다던가 뭐 스웨트셔츠를 잘라서 반팔로 입는다던가 맞아요. 반팔 셔츠 위에 그냥 색 자켓을 툭 걸친다던가. 색 자켓이 생산이 되던 브룩스 브라더스 또한
기성복으로서의 자켓을 양산화해야 되니까 되게 실용적이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켓을 만들었는데 암홀이 넓다던가 페이크 버튼을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생산을 했대요. 거기다가 아이비리그 학생들도 색자켓 안에 옷을 앞서 말씀드린 듯이 크롭해서 입는다던가 셔츠를 바깥으로 꺼내서 입는다던가. 근데 나는 이게 찾아보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은 전 이게 그냥 그 당시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단지 멋있어 보이기 위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950년대를 보면 1950년대는 비트 제네레이션이라는 시기랑 굉장히 겹치잖아요. 그 당시에 비트 제네레이션을 보면 비트 세대 학생들이 애초에 비트 세대가 시작된 계기도 컬럼비아 대학교에 다니던 앨런 긴즈버그와 윌리엄 버로즈 이런 사람들이 비트 제네레이션을 확산을 시킨 주범 시초지. 시초예요. 시초인데 그 사람들도 컬럼비아 대학에서 아이비리그 학생으로 다니면서 그런 아이비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그 비트 제네레이션 전 세대에 좀 휘트먼 같은 시인들을 동경했다고 해요. 이게 비트 세대 전에는 되게 문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형화되고 좀 규율과 뭐 그런 거를 엄격히 따져서 작품 하나를 봐도 운율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휘트먼이라는 시인은 그런 운율 같은 거를 좀 신경 쓰지 않고 기존의 관습을 좀 배격하는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휘트먼 또한 기존 관습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양상으로서 셔츠를 바깥으로 빼서 입었는데 수단으로서 활용을 한 거지 이미지로. 그 아이비리그 학생들도 상류층이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지성인들이지만 그런 비트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기존의 관습을 탈피하는 모습을 스타일을 통해서도 드러냈다. 그런 것 같아요. 당시에는 뭐 1950년대고 거기서 살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은 다 엄청난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옷들인 거지. 뭐 색수트, 브룩스 브라더스 버튼다운, 뭐 울트라우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조금 다르게 입었던 것 같아. 봤을 때는 수트를 입었고 뭔가 셔츠도 입었고 하지만 아이템이 갖고 있는 헤리티지나 그런 형태적인 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정형화돼 있고 보수적인데 그거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좀 더 자유롭고 기존의 형식에 좀 벗어나려고 그게 지금 봤을 때는 약간 꾸안꾸?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다. 지금의 관점에서 왜냐면 구성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막 마르지엘라나 꼼데가르송이 아닌데도 뭔가 자유로운 게 있잖아. 더 쿨해 그러니까, 보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게 좀 막 엄청 화려하게 입는 거는 싫지만 멋은 좀 부리고 싶은 사람들한테 교양은 있지만 격식은 차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너무 막 포멀하게 입기는 싫은 그런 사람들한테 좀 매력적인 스타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옷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그 옷을 생산한 그런 공장이나 디자이너나 그런 브랜드에서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 않는 옷도 있어요. 근데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의 태도나 그런 애티튜드 같은 것들이 어떤 옷의 캐릭터를 부여하고 그치.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런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아이비리그 스타일에 관심이 있고 사진도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전 테이크 아이비를 보는 것도 좋지만 최근 몇 해 전에 개봉된 영화로 킬 유어 달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데인드안하고 그 해리포터 주연이었던 그 사람이 그 형. 다니엘 다니엘 레드클리프 그 코트 죽이지 그거. 아무튼 뭘 죽여 죽이지 마. 그 영화 안 봤습니다 저는. 코트만 알아. 사진만 봤어. 아무튼 그 너무 영화가 멋있더라고. 있는데 그 영화가 앞서 말씀드린 앨런 긴즈버그와 그 친구들 그 비트 세대를 만들어낸 학생들이 컬럼비아 대학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를 담은 그럼 영화예요. 몇십 년대가 배경이에요 그러면? 1950년대 비트가 터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죠. 대학생일 때면 거의 1940년대 말? 뭐 그 정도 1940년대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아이비리그 학생으로서 보면 그 영화 속의 인물들이 색자켓에다가 안에 스웨터 입고 그 밖에 헤링본 코트를 입고
그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했거든요. 근데 맞아, 굉장히 맞아. 그런 것 같아. 아이비리그 스타일의 정석을 담아냈으면서도 음. 굉장히 쿨하고 그치. 지금도 충분히 응.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맞아 맞아. 그런 옛날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중에서 되게 패션으로서도 뭐 데인드한 코트, 뭐 다니엘 그치. 레드클리프 뭐 음. 자켓 막 이런 식으로 대변이 되는 거는 그 아이템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입었던 방식을 잘 재현해서 그런 것 같아. 이제 그 다니엘 레드크레이그인가? 아 데인드한이 그 헤링본 코트를 입었다 그랬죠. 근데 그 헤링본 코트가 이제 아이리시 트위드라고 하는 그 아일랜드에서만 나는 그 도네갈 울을 사용한 코트예요. 근데 그 코트가 엄청 귀한 코트거든요. 막 일본이나 그런 빈티지 시장이 좀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뭐 몇백만 원까지 하는 그런 빈티지 아카이브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번 빵 뜨니까 빈티지 버버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러한 코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다른 뭐 브랜드에서. 왜 나는 그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멋있어 하냐면 음. 고증을 잘해서도 있지만 옛날 옷인데 지금 봐도 너무 멋있네. 뭐 스타들이 입고 나오니까 옛날 옷인데도 그냥 지금도 충분히 입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게 해주니까 그렇죠. 되게 매력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과거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는 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옷의 형태를 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식의 차이, 그리고 그거를 입었던 사람들이 달라지고, 뭐 사실 수트라고 하는 거가 원래는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남자 수트를 여자가 입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트가 이렇게 여자 수트, 남자 수트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냥 여자가 이렇게 수트를 입기도 하고, 그런 점이 이제는 우리가 과거를 뭐 답습하고 그때를 뭐 추억하면서, 추억도 아니지, 우리 그때 살았던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를 이제 동경하는 보고 거지. 브룩스 브라더스의 색수트만 해도 막 이렇게 입혀졌다가 저렇게 입혀졌다가 막 비트 제네레이션들이 막 되게 다르게 입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이 옷에는 이럴 만한 가능성이 있구나, 아직 더 다르게 입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색수트를 스타일링에 활용을 한 거잖아. 그쵸? 그렇지. 그런 거를 좀 이제 그렇게 스타일링을 직접 참여를 했고 모델도 했던 이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 복식으로서 색수트는 어떤가? 현대의 복식으로서 그냥 단순한 아이템으로 생각하면 음. 뭐 과거의 어떤 역사나 문화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예쁘게 입는다는 생각만 하면 그냥 얼마든지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스타일링이 되었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서 조금 비트는 방식이 더 쉬워지겠죠. 그치. 예를 접근이 들면 쉬워지지. 내부에 뭐 그냥 버튼 다운 셔츠나 뭐 아갈 스웨터 같은 걸 입고 그 위에 자켓을 입었다면 지금은 그냥 안에다 바람막이 하나 입고, 요즘 테크웨어 유행인데 바람막이 하나 입고 그냥 위에다 자켓 걸치거나 뭐 그런 방식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한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음. 그런 걸 알고 입는 것과 모르고 입는 것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고 입어도 상관없는데 알고 입으면 더 재밌고 더 재밌게 그쵸.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맞아요. 그런 레퍼런스를 찾으면서 그런 재미를 좀 더 느낄 수 있죠. 이제 색수트를 그렇게 바람막이 안에 입고 색수트를 위에다가 입을 수 있었던 거는 색수트가 통짜 형태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수트와 달리 내부 그 레이어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다른 수트보다는 더 넓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어드에 있어서 굳이 색수트를 선택을 했던 거지. 뭐 알마니도 있고 발렌시아가도 있고 다른 수트들도 선택지가 너무 많지. 많았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색수트가 굉장히 그 웨어러블하다? 헤리티지 있는 옷이라기보다는 웨어러블한 어떤 수트의 한 종류로서 바라보고 싶어요. 앞으로 내가 입을 때도 약간 그런 맞아. 식으로 입고 싶고. 모든 미국 베이스의 의류들이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감이 있지. 나도 태도는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무슨 아이템이든 어떤 아이템이든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는 있지만
사실 아메리칸 캐주얼이나 뭐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할 것 같은데 그 당시의 문화를 굉장히 동경하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링을 따라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비리그의 스타일도 충분히 멋있어요. 저는 그것도 좋아해요. 그냥 전형으로 그렇게 입는 것도 나는 그렇게도 입고 다녀. 그냥 옥스포드 버튼다운에 마드라스 체크타이 하고 치노 바지 입고 알든 검보트 신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알든 안경 쓰고 랜덤워크 직원처럼 그렇게 입는 것도 나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도 입을 수 있고 완전 다르게도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뭔가 리버시블 옷 산 것처럼 뭐 뒤집진 않아도 뒤집을 수 있는 거지 방식을. 아, 난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 내가 만약에 스케이트보더들처럼 좀 쿨해 보이고 싶어. 그럼 뭐 스투시 티셔츠에 뭐 리바이스 입고 반스 신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확실히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버리면 내가 좋아하는 문화에 따라서 입고 싶고 만약에 내가 좀 싫어하는 문화면 기피하게 되는 그 스타일마저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저에게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나는 처음에 아이비리그 룩을 또다시 시작된 혐오. 원래 싫어했어요. 어.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아이비리그 스타일에 대한 싫어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좀 싫어해요. 아이비어 뭐 모순적인.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게 제가 처음에 아이비리그 룩을 아이비리그 스타일을 접했던 계기가 제이디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통해 접했어요. 그게 1951년에 발간된 책이고 딱 비트 제네레이션 그 시대네. 사실 그 제이디 셀린저의 책이 그 비트 제네레이션을 완전히 확산시킨 좀 파급이 컸던 책인데요. 홀든 콜필드라는 학생은 프랩을 다니고 있는 아이비리그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학생이지만 그런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위선이나 그런 상류층의 허영을 혐오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의 그런 지위를 부정하고 그 환경을 멋있다. 부정하고 심지어 그 다니던 학교마저 자퇴를 하고 사실 퇴학을 당했죠. 퇴학을 당하고 아이비리거에 대한 좀 비판적인 견해를 책에서 많이 드러내요. 좀 그 당시에 학생들은 싹 다 브룩스 브라더스에 바글바글 몰려있고 전부 똑같이 아이비리거 스타일로 입고 있고 그런 걸 엄청 막 싫어하면서 막 정작 본인은 그냥 빨간색 헌팅캡 하나 그냥 머리에 뒤집어 쓰고 좀 쿨하게 다니는데 난 이걸 보고 들었던 생각이 내가 만약에 정말로 1940년대 50년대에 미국 학생이었다면 아이비리그 스타일을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반항심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너는 막 금장블레즈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원 버튼으로 해서 뒤집어서 입고 롤링 된 거 막 이렇게 어. 여기 잠그고 막 내가 그랬을 것 같아. 해체주의를 처음으로 했을 수도 있어. 나도 브루스는 어떻게든 피했을 것 같아. 그런 편견이 처음에 좀 생겼었는데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결국엔 그 비트 제네레이션의 성향을 드러내는 그 홀든 콜필드라는 학생도 비트잖아요. 비트닉인데 그 비트닉을 거의 창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앨런 긴즈버그 이런 사람들도 컬럼비아대에 다니면서 아이비리그 스타일을 고수했고 그리고 아이비리거들도 꼭 그렇게 보수적이고 상류층이고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 그중에서도 관습을 탈피하기 위해 셔츠를 빼서 입거나 크롭된 옷을 입고 그게 처음엔 되게 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가 알면 알수록 쿨해 보이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어떤 문화나 그 스타일이 멋있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본인 자신의 뭔가 사상이나 그 시대에 맞게 더 자유롭게 해석하는 게 그 진짜- 정신만 갖고 오면 되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하다는 걸 좀 느꼈어요. 사실 셔츠 빼입고 반바지에 셔츠 빼입고 그냥 팬니로퍼 같은 거 이렇게 질질 끌면서 신고 자전거 양말 타고 없이. 양말 없이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가장 반항. 큰 반항, 최대의 반항이었을 수도 최대한의 맞아. 반.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좀 셔츠를 원래는 타이와 셔츠가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노타이가 생긴 거고 노타이가 생기면서 오버사이징 셔츠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어떻게 보면 처음 제시한 게 그런 아이비 스타일의 그런 조금 자유분방한 대학생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랄프 로렌에서도 그런 류의 좀 큼직하게 일부러 처음부터 큼직하게 셔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빼입게끔 그런 셔츠도 만들고 요즘에는 뭐 셔츠 나오면 거의 다 넣어 입으라고 안 만들고 다 빼입으라고 기장 어느 정도 줄여서 만들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비 스타일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신만 계승한 거지 그 아이비 스타일에서 그러니까 아이비 리거들이 1950년대 옷을 입던 그 형태를 완벽하게 다시 재현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그런 아이템을 이제 바라볼 때 우리가 빈티지 아이템을 가지고 막 50년대, 60년대 이때 아이템들이 우리 스타일링에 활용이 되는데 그런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 중요한 포인트지. 이제 반자켓 얘기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 반자켓 얘기해야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브랜드지. 그 테루요시 그래서 여기 편집해서 넣어. 그 사람이 테이크 아이비라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생들을 찍은 사진집을 일본으로 유입하면서 반자켓의 스타일링 혹은 제작에 활용을 하고 그게 일본의 아이비리그 스타일로 좀 2차 확산이 됐는데 그치. 그때 사실은 미국은 그때가 몇십 년대지? 1960년대인데 미국은 1960년대 이미 아이비리그 스타일은 쇠퇴를 맞아서 미국은 그치, 맞아. 끝났는데 이제 일본에서 아이비리그 스타일이 유행을 한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 테이크 아이비를 촬영하러 뭐 촬영을 했을 때 그것도 이미 아이비리그 스타일이 거의 끝난 쇠퇴기였어가지고 약간 후기죠.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적으로 스타일링을 해서 찍은 사진집이래요. 설정샷이 설정샷이래요, 맞아. 거의 설정샷이 다. 많다고 들었어 나도. 근데 너무 예쁘고 고증을 잘해서 맞아. 을 잘해서 지금도 아이비리그 스타일의 교본이지만 난 오히려 그때 랄프 로렌 말고도 제이프레스 이런 데도 아이비리그 스타일을 되게 많이 생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일본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많이 알려진 작가죠. 하루키 상실의 시대. 응. 정말 상실되는 기분. 하나 알지? 아니야 무말랭이도 알아. 그 하루키가 약간 그런 아이비리그 스타일이나 좀 그런 미국 아메리칸 캐주얼을 굉장히 좀 아메리칸 좋아하던 애호가였는데 그 하루키가 실제로 반자켓이라던가 아이비리그 스타일 중에 하나인 더플 코트, 뭐 헤링본 코트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 근데 오너드라는 기업에서 제이프레스를 처음으로 1974년도에 그 일본으로 수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소설가들이 작가들이 수필이나 소설을 잡지에다 투고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때 문화인데 그 오너드가 하루키를 영입을 해서 뭐 하루키한테 돈을 주고 잡지에다가 제이프레스를 광고할 수 있는 단편 소설을 실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루키가 아무 거리낌 없이 왜냐면 본인이 평소에 입는 것도 아이비 스타일이니까 그런 제이프레스를 광고하는 옷 내용이 살짝 섞인 단편 소설을 막 이렇게 잡지에다 투고를 PPL이네. 했거든. PPL이지. 그 시대의 하루키 PPL을 PPL. 글로 한 거지. 소설의 PPL인데 좀 되게 반자켓이 유행을 하고 뭐 제이프레스가 유입되고 그것도 있지만 그때 되게 대스타였던 그 일본이라는 국가의 대스타였던 그런 하루키라는 사람이 직접 아이비 스타일을 입고 아이비 스타일에 대해 글을 쓰니까 훨씬 더 엄청난 마케팅이지. 그 문화가 확산된 게 아닌가. 단순하게 일본이 미국을 멋있어 해서 그냥 따라했다 이렇게 문화가 이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촉발제가 있었겠지. 그게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이게 하루키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2020년에 한국에 있는 내가 아이비 스타일과 관련된 뭐 아이템이나 그런 걸 입는다 했을 때 나는 왜 이걸 입게 됐고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어떤 게 멋있어서 이걸 알게 됐나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아메리칸 트래디셔널, 뭐 아메리칸 캐주얼, 뭐 아이비, 프레피 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본 브랜드들이 아이비 리그나 뭐 아메리칸 캐주얼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변형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많고 그거를 아주 정밀하게 복각하는 뭐 복각 브랜드도 많죠.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장 블레이저를 모티브로 해서 뭔가 어레인지를 하는 브랜드는 많아요. 근데 색자켓의 그 형태를 가지고 가면서 변형하는 브랜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일본 브랜드 중에서는 그 형태를 중시하는 브랜드가 많더라고요. 그게 뭐 디자이너 브랜드, 주냐 와타나베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주냐 와타나베가 참 재밌는 게 어떤 트레디셔널한 옷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약간 뒤틀고 뒤집어서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을 하는데 근데 또 옷에 약간 원형과 헤리티지를
충분히 중시하는 그런 의류들을 만드는데 그런 데서 좀 재능이 있는 디자이너인 것 같아요. 준야 와타나베 브룩스 브라더스 콜라보를 보시면 음. 그 색자켓의 형태를 굉장히 그냥 거의 유지한 상태로 가져와서 맞아. 그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브룩스 봐봐. 브라더스에서는 색수트를 안 만들어. 안 만든 지가 꽤 됐어. 몇십 년. 생산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이 다트가 없는 금장 블레이저, 금장이 꼭 아니어도 그 색수트라는 그 형태가 안 만들어진 지 한 20년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다 빈티지 브룩스 브라더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 80년대 일본 라인세스 모델이고 이거는 80년대, 70년대쯤에 만들어진 사우스윅이라는 데서 만든 미제 브룩스 브라더스거든. 지금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꼼데가르송이라는 브랜드에서 주냐 복각? 와타나베가 복각을 한 거지. 복각 플러스 이제 디자인을 한 거지. 그러니까 되게 나는 그 지점이 재밌더라고. 준야가 원래는 이제 꼼데가르송에서 패턴 메이커로 일하던 사람인데 이제 재능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이제 레이 가와쿠보가 이제 주냐 와타나베 맨이라는 그런 라인을 런칭하게 시켜준 거죠. 이 주냐 와타나베는 이제 미국에 대한 복식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충분히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옷들에서도 그런 디테일적인 어떤 옷의 특징이 있잖아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특징들을 적당히 비틀면서 이렇게 흥미로운 옷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꼼데가르송 옴무 라인에서 나오는 그냥 기본 수트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이렇게 패드가 안 들어가 있고 안에 그 안감이 없다 뿐이지 형태는 색수트더라고. 맞아. 그래서, 투박한 옷이 있어. 뭔가 이런 일본 브랜드에서,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수트의 형태가 색수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근데 사실 색자켓은 아니지만 동대문에서 막 보세로 판매하는 그런 다트 없는 그냥 박스형 자켓들도 색수트에 영향을 받았죠. 디자인을 한 사람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기원에 흘러 이렇게 다트 없는 자켓들이 막 판매가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트 없는 자켓의 기원은 뭐 사커 코트고 그거의 변형이 색수트인데 그걸 알고 만든 사람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시중에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다트 없는 통짜 자켓들은 다 디자인적으로 그 기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알고서 그거를 즐기고 뭐 빈티지로도 한번 뭐 구해보고 아니면 좀 돈을 비싸게 주고 제이프레스나 사우스윅 같은 데서 일부러 그 다트 없는 거를 기성복에서 맞춰서 이제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제 이거를 빈티지로 어떻게 잘 구해가지고 사이즈 맞는 걸 구해서 입는 거지만 사실 사이즈 맞는 거 오리지널로 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면은 그거는 비스포크에서 맞추는 거야. 나한테도 이거 너무 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도 원래- 하나 맞춰. 브라운 옷시에서 그거 하더라. 다음에 자, 그러면 끝낼까? 색수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